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장누수증후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누수증후군이 무엇이고, 장누수증후군이 왜 생기고, 장누수증후군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증상이 생기고, 이걸 치료하고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1부의 내용이 될 거고요. 2부는 어떤 영양제를 골라볼 건지 영양제를 한번 조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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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누수증후군이 무엇인가? 장누수증후군은 아시겠지만 영어로 리키 것 신드롬이라고 하죠. 리키 것 신드롬, 그러니까 장이 샌다 이런 뜻이고요. 장이 새는 겁니다. 실제로 장에 있는 점막세포가 딱 붙어 있는데 이쪽으로 뭔가가 새서 들어와서 몸으로 들어오는 걸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장누수증후군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기능의학을 하시거나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약사들이 영양요법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증거는 발견되지만 어떤 구체적으로 입증이 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이 중요한 이유는 외부 물질, 이물질이 들어올 때 첫 번째로 걸러주는 곳이 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에서 이렇게 외부 물질을 뭐 음식물이든 아니면 몸에 안 좋은 세균이든 독소든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위를 거쳐가지고 소장을 거쳐가지고 대장을 거쳐서 직장으로 나가잖아요. 이때 이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돼서 간을 통해서 올라가죠. 이 간에서 한 번 더 걸러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외부 물질을 걸러주고 외부 세균 같은 걸 잡고 해독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장이고요.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간입니다. 간에서 한 번 더 걸러주죠, 독소를. 그래서 몸으로 보내는데 첫 번째 우리 몸을 지켜주는 관문이 장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장이 망가져가지고 안 좋은 독소가 그대로 간으로 올라가고 간으로 올라가면은 간이 계속 그걸 해독하기 위해서 간이 좀 망가지죠. 간에서 해독을 못하고 이물질이 온 몸으로 떠다니면은 그게 만성염증이나 만성적인 어떤 면역계의 교란을 유발할 수 있고 경미하게는 몸의 알러지 반응, 심하면은 이제 면역계 반응, 자가면역질환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몸의 만성적인 어떤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의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의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를 장누수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누수증후군은 뭐냐면은 이 장 점막세포거든요. 이 점막세포가 원래 타이트 정션이라고 해서 딱 붙어 있습니다. 아주 조밀하게 붙어 있죠. 왜냐면은 외부 물질, 독소나 단백질 같은 거나 글루텐, 그다음에 세균, 진균 이런 것들이 막 무자비하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자비하게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벌어지면서 여기로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서 우리 면역계를 과항진시키고 실제로 이 이물질이 직접 혈관으로 떠돌기도 하고요. 이런 걸 유발하는 게 리키것 신드롬이다. 이렇게 장누수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장누수증후군의 원인을 한번 알아보자면 일단은 조눌린이라는 단백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은 이 단백질이 발현이 되면은 이 타이트 정션으로 이렇게 딱 묶여있던 이 부분, 이 장 점막세포거든요. 이 부분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자, 조눌린이라는 이 단백질이 와서 붙으면은 이렇게 타이트 정션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이 과잉으로 발현되면 계속 열려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이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은 보통 글리아딘이라는 이 밀가루에 많이 들어가 있는 단백질과 그 다음에 이 박테리아, 세균에 의해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세균이 많거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이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글리아딘과 이런 세균들이 많아지면은 이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발현이 돼가지고 옆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외부 물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수지상 세포가 외부 물질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잡아먹고 이 유전 정보를 다른 대식 세포랑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세포에게 전달하면서
면역계 반응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 물질이 들어온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면역계에서는 방어를 해야겠죠. 세균도 유입될 거니까. 그래서 이 면역계가 발현되면서 이 휴지상 세포가 이 면역계 세포 T셀을 발현시키면서 이 면역계 세포를 이쪽 열린 쪽으로 집중을 시켜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 내에는 면역계의 70%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걸 방어를 하기 위해서 면역계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 면역계 이 T셀이 여기서 염증 반응을 유발을 하면 염증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장 점막 세포가 염증 반응에 의해서 손상이 되고 이 타이트 정션이 깨지게 되면서 그냥 열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외부 물질이 슝슝슝 들어오는 이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 그렇다면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이 왜 발현이 되냐, 자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면역계 반응을 위해서 열리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T셀이 가서 붙어야 되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안 좋은 세균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게 열려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설사 같은 걸 유발을 해야 물로 여기 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설사가 이제 안 좋은 반응이 아니거든요. 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안 좋은 세균이나 이물질을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사 같은 걸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눌린 단백질이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눌린 단백질은 우리 몸의 어떤 면역계 반응과 방어를 위해서 작동이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작동되면은 점막세포가 손상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타이트 정션이 이렇게 점막세포가 타이트 정션으로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타이트 정션이 붙어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뇌에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뇌를 보호해주는 막인데 딱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이 작동되면은 열려요. 이게 또 열려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어떤 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은 우리 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론, 그리고 장이 안 좋아지면은 우리 뇌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장이 제2의 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조눌린의 단백질이 과잉 발현되는 건데 과잉 발현되는 조건이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될 때입니다.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되면 발현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유해균이 많이 증식될 때 발현이 됩니다. 유해균. 세 번째, 이제 항생제 같은 걸 단연간 오랫동안 복용을 할 때 생길 수 있어요. 뭐 당연하죠. 유해균이 많이 증식될 수 있죠.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네 번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발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 면역계가 억제되거든요. 그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면역계가 억제되면서 유해균이 증식되는 환경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그 밸런스가 깨질 수 있죠. 그리고 진통제나 뭐 약물을 과다 복용했을 때도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환경,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 있을 때 세균에 대한 감염 같은 게 지속적으로 있을 때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글루텐 같은 걸 많이 먹어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섭취를 좀 안 했을 때도 생길 수 있다. 야채를 안 먹어도 생기거든요. 당연하죠. 식이섬유는 유익균을 증식시켜주지만 안 먹게 되면 유해균이 증식하는 거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은 장이 안 좋은 걸 했을 때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장누수 증후군의 증상 한번 알아볼게요. 장누수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 가장 흔한 게 장 트러블이겠죠. 장이 제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장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사, 변비, 소화불량, 가스참,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복된다고 해서 장누수 증후군은 아닙니다. 하나의 증상이에요. 두 번째, 알러지 반응이 생긴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은 알러지 원이 쉽게 몸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단 게 땡긴다. 단 거를 많이 먹게 됩니다. 이게 그 유해균이 많이 증식될 때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단 거를 갈망하게 만든다고 하죠. 알러지 증상들이나 자가 면역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잘 아시는 류마티즘, 크론시병, 루푸스,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런 것들이 있죠. 아토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갑상선염이 있는 분들은
장누수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물론 이제 100% 연관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기능의학을 하는 그분들의 강의나 책을 보면 일단 장을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장 청소를 하고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유익균을 넣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영양소 결핍이 생겨요.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 생기죠. 비타민 B군들과 미네랄의 결핍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통과 기억력 감퇴,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ADHD,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분의 변화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뇌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이 뇌에 있는 막에도 영향을 줘서 뇌 쪽으로 안 좋은 물질이 많이 유발되면서 뇌 쪽에 면역계 반응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립토판 대사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세로토닌의 합성을 저해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뇌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울감이나 그런 거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에도 영향을 주고요. PMS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장 트러블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알러지 면역계 질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울감과 두통, 뇌 쪽이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단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진단하는 방법은 외국에서는 조눌린, 여기 보시면 아까 이 단백질 혈액 내에 있는 농도를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락톨로스나 만니톨 같은 걸 먹고 나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오는 그 농도를 측정해서 얼마나 배설되고 얼마나 흡수를 됐나 측정을 하는 거죠. 락톨로스 같은 경우는 거의 흡수가 안 돼야 정상인데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는 경우는 누수가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걸로 측정을 하고 리틀 약사님이 얘기하기로는 이 검사법이 예전에 되게 비쌌다고 합니다. 몇십만 원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싼 검사법이고 기능의학을 하는데 가면은 검사를 한다. 그렇지만 이게 100% 신뢰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치료법을 한번 보자면 일단은 음식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음식은 잘 아시겠지만 음식으로 모든 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약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몸에 좋은 것들을 먹고 나쁜 걸 안 먹어 이게 답이죠. 그럼 뭘 먹으란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을 맡기는 거고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수화물, 밀가루 이런 것들이 장누수를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이 많은 것들도 유해균을 증식시키고 그게 장누수를 유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확연히 줄이셔야 됩니다. 그럼 당류도 확연히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하루에 30g 이상 섭취하시고 프락토올리고당 같은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발효식품도 많이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식하시고 꼭꼭 씹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식사 습관을 기르시고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디저트를 줄이시고 등등등등. 일단은 핵심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피하셔야죠. 트랜스 지방이나 탄산음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은 다 줄이시고 탄수화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누수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스트레스가 큰 원인을 차지하는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유발하는 게 뭔가 생각해서 그거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극도로 유발하는 거는 한 반나절 정도 생각을 딱 끊어버리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3번 영양요법을 하시면 되는데 이 영양요법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음 영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영양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의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테크트리는 장 청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좋은 프리바이오틱스랑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그 다음에 소화 효소들을 먹고 그 다음에 장 점막을 재생시켜주는 영양소를 섭취한다 이런 테크트리를 타는데 첫 번째로는 장 청소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장 청소 관련된 거는 구체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장 청소하는 거는 보통 바이오필름이라고 해서 그 세균이나 진균들이 나쁜 균들이 장에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항생제나 유익균들 그리고 면역세포들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한 방어막을 치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이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바이오필름 제거제를 일정 기간 섭취합니다. 그러면서 천연 항생제라고 불려지는 베르베린 그리고 뭐 자몽씨 추출물 이런 거를 복용을 하고 여기에 오레가노 오일 같은 것도 같이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연 항생제들로 안 좋은 균들을 싹 잡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해균 말고 유익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같이 복용을 하게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도 섭취해 주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장의 부담이 덜 되게 하기 위해서 소화 효소를 따로 섭취해 줍니다. 췌장 효소와 펩신 같은 거, 베타인 같은 걸 섭취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 점막, 장 점막을 재생시켜 줄 수 있는 글루타민, 메스티검, 아연, DGL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장을 청소 한번 해주면서 장 상태를 확 바꿔주는 겁니다. 이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제품 추천도 함께 같이 드려볼게요. 고약사의 생각,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이론 자체가 과학적 그리고 보편적인 의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고 병원에서 손을 못 쓰고 병원에서는 이유를 모른다. 그리고 뭐 단순히 그냥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면역 억제제 이런 걸 줘가지고 대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이유를 모르는 피부염, 원인을 모르는 통증, 원인을 모를 수면장애와 뭐 두통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권장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선택 수단이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아셔가지고 장 청소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장에 좋은 걸 먹어보는 복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선택지, 대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